인과법. 시타르타는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여러 세계를 만들었고 무수한 보살들과 천상의 존재를 알았으며 보살들의 특성에 맞추어 각양각색의 불도를 알려주었다. 시타르타가 그럴 수 있었던 근거는 누구보다도 영원한 윤회와 끝없는 연기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인간은 생로병사를 무한히 반복 회전하게 되는데 순환의 근본인 자신의 주체가 윤회되어야 가능하며 그 속에는 반드시 연기적 규칙이 있어야 한다. 탄생이라고 하는 있음 자체는 무명에서부터 시작된다. 시작이 있고 그 인연이 끝나면 다시 모든 것을 잊고 무명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류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런데 그런 평등성에도 규칙이 있는데 자신 주체의 원인과 결과에 의한 인과법칙을 따른다. 즉,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과는 연결된다. 만약 인과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존재란 혼돈 그 자체일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버는 것이고 나쁜 짓을 하면 나름 괴로움에 빠지는 것이다. 선업을 쌓고 자신의 악업을 보시로서 해소할 때, 아니 보시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갈등이 깊은 자아 속에서 녹을 때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자유로워진다. 모든 존재는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본체마다 고유한 색깔과 에너지를 갖다. 인간이 악업으로 인하여 다음 생에는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인과법으로 보면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경우 죄업에 대한 인간의 대가적 방편에 가깝다. 인간은 인간의 인과에 따르고 짐승은 미약하지만 짐승의 인과를 따른다. 인간이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짐승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인과는 없다. 인간과 짐승은 애당초 영혼이 만들 때부터 에너지가 다르다. 존재적 측면에서 보면 노는 아이, 우는 아이, 자는 아이, 수행하는 아이가 모두 같은 아이이어서 두루 평등하게 윤회되어야 하지만 인과의 규칙에 드는 아이는 그의 인과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 인과의 규칙에 든다고 함은 깨친 자이며 존재의 근원을 아는 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존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존재하고자 한다면 인과에 따라 두루 평등한 길을 가면 된다. 그러나 더 이상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면 존재가 어떠한지 탐구하여야 한다. 존재적 평등성에서 서로 잡아먹히는 양육강식은 잔혹함이며 무서움이지만 인과는 두루 평등이 작용되며 그 속에서의 일은 그야말로 각자의 일상사이다. 이런 냉혹한 존재의 평등성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 자아가 아닌 무아의 상태에서는 존재는 모습을 감추는데 이때 존재는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회와 인과도 안 보인다. 이런 시공을 초월한 듯한 없음이 설령 지속된다고 하여도 결국엔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컴퓨터에 글을 쓰다가 리셋되어 지워지면 안타까움이 몰려온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본체가 무수히 리셋됨에도 의문을 품거나 안타까움은 없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만약 자신의 본체가 리셋되어 윤회한다는 것을 안다면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윤회와 인과법은 무아와 상관이 없는 객관적인 규칙이며 법칙인 것이다. 존재의 시나리오를 모를 때에는 존재에 대한 의심도 없고 부족한 자신을 격려하며 희망을 갖는다. 그러나 시나리오를 조금이라도 본 사람은 의심하게 되고 존재란 두루 평등한 인과의 규칙에 지배를 받으며 개인적 일상사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안다. 즉, 평등을 가장한 냉혹한 윤회법과 인과법만이 있음을 안다. 변형은 마치 숙소를 마련해둔 나그네 마냥 한 번은 꼭 거치게 되는 과정이 있다.
그 변용은 사람마다 다르며 그 충격 또한 다양하다. 한마디로 이전의 자신과는 다른 또 다른 자신이 등장하는데 이때는 탐구심도 사라지고 모든 것은 의미를 잃어버린다.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이 자신을 확신하게 만든다. 이때에 이르러 자신이 본 바를 시적으로 표현하는 오도송을 짓거나 선문답을 하거나 연부를 깊이 외우거나 불경을 본다. 고요함과 침착함에 드러나는 자신의 존재성을 알아가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급격한 변화를 통하여 자신의 상태와 그 과정에 대하여 글로 쓰며 다른 깨친 자와의 크기를 거량해 보고 지적도 하며 자신과 다른 이의 차이점을 알아간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또 다른 깨침의 시작이다. 깨침은 깨우친 상태가 목적이 아니다. 즉, 그 상태를 글로 쓰거나 자신이 확고히 믿는 것도 좋지만 그 상태가 전부가 되어 거대하게 자신을 비출지라도 멈추면 안 된다. 그 멈춤이 곧 존재의 함정이다. 비유하자면 감옥이 존재이고 교도관이 변형이다. 감옥의 교도관과 친해져 자신이 감옥에서 있다는 것을 망각한다. 또한 교도관이 자신을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줄 걸로 착각한다. 그러나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 밖에는 없다. 형기를 모두 마치는 것과 인과의 룰에 드는 방법뿐이다. 형기를 마치는 기간 동안 교도관과 친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기가 되기까지는 감옥을 나올 수 없다. 즉, 수행의 과정상 오는 변형을 알고 친해지는 것 이외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인과의 룰에 든다고 함은 변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다. 유능한 변호사도 고용하여 항소와 상고도 하는 것이다. 이때 판사에 따라 무죄가 확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많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다. 즉, 변형으로는 존재를 벗어날 수 없으며 존재를 벗어나려면 유능한 변호사인 지혜와 그것을 판별하는 판사인 직관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원인과 결과가 인과 법칙이다. 깨침의 상태는 상태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그 상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이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론이 없는 상태만으로는 허망하다. 육상 선수가 100m를 목표로 뛸 것인가, 42.19km를 목표로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재의 길을 갈 것인지 비존재의 길을 갈 것인지를 확실히 선택하여야지만이 어느 쪽이든 정확히 갈 수 있다. 그대의 선택은 무엇인가? 존재의 길인가, 비존재의 길인가? 어떤 길도 열려 있으며 각자 선택은 자유다.